안녕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선생님이 참여를 썼습니다. 자, 모두 반갑고,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온 모든 학생들도 환영하고, 그리고 3학년이 된 사람도 기대가 크고,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에 올라서 공부 좀 해볼까 하는 학생들도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문법 수업을 처음으로 하는 데서 인가든의 중학교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흔히 문법을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단추를 맞춰버리면 너 한 번 배워서 끝까지 내 평생 쓸 수 있고 고등학교 어법까지 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인가든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걸 이해시켜야 돼. 무엇이 문법인가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냐? 아니야. 전 세계 학생들은 영어권의 학생들마저도 문법을 배우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 지금 현재 초등은 센텐스를 잘 쓰기 위한 문법을 배우고 있어.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공통적이야. 자, 어떤 센텐스를 잘 쓰느냐? He are a doctor. 그럼 웃기잖아. 바보 같은 센텐스 쓰지 마세요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센텐스 라이팅을 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문법을 가리켜. 그거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센텐스 라이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머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랭귀지 아트라고 그래. 그러나 결국은 센텐스를 잘 쓰기 위한 문법의 내용들을 배워. 주로 비동사, 일반 동사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도 있어. 자, 그러면 초등은 영어권이나 한국이 공통적이지. 그러면 이제 고등을 한번 볼까? 고등은 수능 입학시험 SAT 미국 거라든가 IELTS나 혹은 기성세대가 보는 탭스나 그 밖에 모든 시험 문제들은 예전에 토플도 문법 문제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의 수능의 어법이나 놀랍게도 공통점이야. 어떤 공통점이냐? 두 가지로 나눠서 즉 문장의 구조 아십니까? 야,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아무리 긴 세 줄짜리 네 줄짜리도 주어 동사 목적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든가 크게 5가지의 형식으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 이 자리에 엉뚱한 애가 들어왔네 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즉 그거는 반드시 품사를 알고 있어야 돼. 품사의 이해가 베이직으로 돼서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안 후에 그리고 그 다음이 어법, 즉 문법의 내용이라고 그래. 문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즉 관계대명사의 대신 계속적 용법을 쓸 수 없다라든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든가 이런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암기한 상태, 확실히 머리에 이해한 상태를 고등어법이나 SAT나 문법은 모두 체크하지.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해보자. 즉 고등의 어법은 무엇이냐? 고등의 어법과 수능 어법과 SAT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것은 품사를 배경으로 하는 품사의 이해를 배경으로 하는 문장 구조의 이해, 거기에 따른 문법의 내용 적용이야. 이게 모든 고등, 즉 수능의 어법이라든가 미국의 SAT 고등학생들이 보는 입학시험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합쳐서 나와.
그러면 얘가 적용이 되는 거야. 한꺼번에 얘 따로 얘 따로가 없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그러면 공통이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문법은 전 세계에 통하는 문법인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중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울까? 키는 고등학교 때 어려워하는 건 중학교 때 이해가 잘못 들어가서 있어. 이 중학교의 3년 세월이 참으로 중요한데 말이야. 이게 참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서 방법들을 거의 100가지 이상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류는 여러분들이 내신에 너무 열중하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너무 학원이든 모든 선생님이나 열중한 나머지 문법을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서 그래. 센텐스 라이팅 했던 사람들이 그냥 문법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야. 왜? 교과 내용에는 문법의 내용밖에 없거든. 그러나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품사의 이해와 문장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문법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상태를 완전히 미싱해버리고 곧바로 내신을 위해서 문법 내용만 하기 때문에 이걸 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니 고등은 전혀 다른 문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중등의 문법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문법 내용은 고등학교에 새로운 게 없어. 그냥 그대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문법 내용이 나올 뿐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품사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법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이지. 자, 그렇다면 중등도 품사와 문장 구조를 알고 문법 내용을 공부하는 것들을 배워보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문법하는 내용이 똑같고 이것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야. 중등은 고등에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인 거야. 그리고 중등에서 하기 위해서 초등은 거기에 대한 기초 단계인 거고. 뭐든지 원칙이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배울 건가를 한번 생각하자. 한 번 배워서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문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품사의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한 번 중학교에 배운 문법이 고등학교 때 너무도 쉽게 적용이 돼. 그러면 내신은 정리되나요? 내신도 심하게 아주, 이건 표준말이 아닙니다. 내신도 너무너무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얘기되겠지? 여러분이 새롭게 중학교에 들어오면 품사를 이해 우리가 시켜드릴 거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공부하게 해드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노트 필기라는 걸 가르칠 거고 그리고 정리라는 걸 가르칠 거야. 왜? 노트 필기는 집에 가서 본인이 공부해야 될 방향의 열쇠를 갖고 가는 거고 정리는 엘리트 학생들은 모두 그 정리에 능숙능숙해.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이 뒤죽박죽 있다면 그 데이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암기하는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 응용시켜 줄 거야. 때로는 내신 문제, 때로는 어법 문제 이렇게. 그게 우리의 계획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까?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당연히 품사를 이해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를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법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과 암기 파트가 있어.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문장의 구조와 이해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 중학생들의 특징은 절대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한다는, 대부분이 집중 안 한다는 거야. 그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을 잘못 들였어. 습관은 바꿔야 돼. 그 습관은. 자, 암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노트 필기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응용 문제를 풀어줄 거야. 문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와 문제의 내용들 포인트를 잡아가면 여러분은 스스로 문법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카테고리를 만들 거야. 그리고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보고 암기하게 될 거야. 다시 수업 시간에 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하게 돼. 만약에 확인하고 테스트해서 확실하지 못했다. 우리는 목요일 날 스스로 학습에 가이드를 줄 거야. 목요일은 리딩을 할 때 사고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점수대가 낮거나, 또 하나는 숙제가 안 됐거나 결석을 했거나 스스로 더 하고 싶거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았거나,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하는 모든 학생들을 목요일날 우리가 남겨서 그 방향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중학생답게 멋지게 엄마 나는 숙제를 안 해와서 목요일날 공부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고 미리 말해. 미리 화요일날 공지할 거니까. 두 번째는 남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 중학생인데 뭐 그 중학생이 뭘 얼마나 더 많이 잘한다고. 너희들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인가든 문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가든 문법 수업은 우리는 크게 학년별로 상, 중, 상반, 하반, 1반, 2반이 나누어지고 어법반이 있어. 이 어법반은 그 내용들을 모두 이해한 학생들로 어법반이 이루어져. 어법반은 수능의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반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첫 번째 품사별로 명사로 진행되는 라인을 이번 한 달에 공부하게 돼. 명사로 진행하는 한 달이다 라고 하면 명사로 진행되는 동명사랑 명사로 진행되는 투부정사나 그다음에 명사로 진행되는 대절을 공부하게 돼. 그래서 명사라는 품사를 이해하고 얘네들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동명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문법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 선생님이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그다음에 좋아. 그런데 원칙을 가르쳐주고 인가들은 원칙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원칙 수업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원칙 수업의 메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내신을 공부하고,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문법을 공부했더니 내신이 저절로 되더라야. 그런 순서를 잡고 싶어. 그리고 문법 내용이 진행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정리에 대한 숙제 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암기에 대한 검사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은 명사에 대한 품사의 내용과 그 문법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 이거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1학년은 다릅니다. 2, 3학년은 이쪽에 하지만 1학년은 지금 현재 1학년의 학생들은 동사의 내용, 즉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즉 2학년과 3학년들은 내신의 기준과 합쳐서 선생님들이 진도를 만들어냈거든. 1학년들은 동사를 먼저 할 때 내신 공부할 때 유리하게 되시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은 문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인가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면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진지해지고 남의 손들이 많이 움직여서 노트 필기가 확실해져야 되고 집에 가서 이해하는 파트를 예문을 들어서 정리하면서 암기를 철저하게 해오고 세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이해해서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는 학생. 이 1, 2, 3가 완전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바로 엘리트 학생이야. 성적이 좋아서 엘리트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가 원칙적이고 엘리트스러워서 성적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번 문법을 통해서 본인이 엘리트의 학습법 그리고 수업의 좋은 자세들을 배우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기대가 크고 다음에 이번의 결과를 선생님이 열심히 볼 거고 다음 달에 선생님이 어떤 목적으로 할 거 있을지 한번 꼭 확인해 봅시다. 감사하고 또 기대합니다. 땡큐.